이제 저는 쉽게 얘기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매 순간이 의사결정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해야 될지 말지, 뭐 이런 건데, 내가 모든 걸 경험하지는 않았으니까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고, 책 속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을 한 권을 뭐 15,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보통 그 정도 가잖아요. 책을 사가지고 내가 단어 하나 또는 뭐 한 문장 정도 내가 생각을 하게 됐다. 그것이 내 것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통해서 실제 업무에 많은 반영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제 회사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제조업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할 수 없는 걸로 인식을 해요. 특히 이제 고층 건물인 뭐 2층, 3층 건물인 경우에는 보통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이동하는 데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노텍 사장이 딱 됐는데 이노텍이 적자가 나는데 장애인 고용을 못 해가지고 분담금으로 이제 쉽게 해서 벌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몇 억을. 야, 그럼 이건 방법이 없냐. 다시 인사부서 불러서 물어보죠. 그러고는. 이게 우리는 다 크린룸에다가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크린룸 들어가려면 크린부스 들어가야지. 그럼 어쩔 수 없이 문이 많고 문턱이 있고 뭐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캐논 코리아의 혁명은 뭐 포장마차에서 시작되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이제 혁신 관련 책인데 그걸 딱 읽어보는 순간에 그 안에 쉽게 해서 청각장애인이 딱 나오는 겁니다. 맞다. 청각장애는 듣지만 못할 뿐이지 뭐 행동이나 이런 건 모든 게 다 자유스럽고 생각하는 것도 다 자유스러운 거 아니냐. 야, 그러면 우리가 청각장애인을 고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직원을 불러서 자, 이 책 읽어봐라. 여기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그런 단어를 내 것으로 못 갖는 건데 뭔가 의미를 가지고 뭔가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밑줄을 그라는 얘기죠. 밑줄을 그어서 저는 책 바로 안쪽에 보면 빈 여백이 있습니다. 책 표지 안에 보면 그 빈 여백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밑줄을 그은 페이지를 여기다 다 기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비서를 주면 비서가 워드로 다 쳐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딱 파일을 해줍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가끔가다 그 책을 보는 거예요. 그 책을 보다가 이거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다. 밑줄 친 부분만 아니까 적혀 있으니까 좀 더 읽어야 되겠다면 그 책을 꺼내서 또 읽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경영에 계속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청각장애인을 고용을 하고 청각장애인 고용하려면 모든 걸 문서화해서 서류로 보여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말로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화를 하는 사람을 한 명 또 채용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책을 통해서 얻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실 때 그냥 뭐 나는 뭐 문학을 좋아하니까 문학만 읽겠다. 고전을 좋아하니까 고전만 읽겠다. 고전에서도 배울 게 있고 문학에서도 배울 게 있고 경영형 서적에서도 다 배울 게 있는 거거든요. 또 재무 측면에서도 자영업을 한다든지 뭐 벤처 창업을 한다든지 사실은 재무 모르면 안 되잖아요. 회계 몰라도 안 되고 또 인사, 노무, 충무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책도 보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도 쳐놓고 그래서 저는 편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음식도 편식하면은 몸에 좋은 게 아니니까 지식도 편식을 하지 마라. 지식을 편식하면 그게 지혜로 가지가 않는다. 이 지식을 지혜로 가기 위해서는 지혜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의사결정하는 건데 지식만 가지고는 의사결정이 안 되잖아요.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야 이제 지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책은 편식하지 마라. 신문도 보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 신문 안 보잖아요. 야, 왜 신문 안 보느냐? 네이버 들어가서 인터넷 다 봅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쉽게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부터 체육까지 다 보냐? 아니면 너 보고 싶은 거 뭐냐? 보고 싶은 거만 본다. 그거 지식 편식하는 거다. 다 봐라, 그러면. 신문을 안 보려면 다 보고, 신문을 본다면은 맨 앞장 1면부터 시작해서 뒤에 사설까지 다 읽어라. 사설도 필요하다. 어떤 특정한 제목의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논설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하고 생각이 같네? 유사하네? 아, 근데 이게 논리 정연하네? 그럼 거기서 나도 배우는 거죠.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네?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나는 정립이 안 돼 있어? 그럼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배우라 이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읽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편식을 하지 말자라고 엄청나게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필요하면 신문 봐라. 요즘 신문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다. 1년간 무료에 돈도 준다. 예? 그렇게 하고 1년간만 돈 내고 보면 된다. 2년 후에는 또 다른 신문으로 갈아타라. 그럼 또 1년 공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금도 뭐 책은 읽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밑줄을 쳐서 타이핑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은 그냥 제가 그냥 저 혼자 읽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걸 교재로서 내가 이제 활용을 하려고 그때 바로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파일에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쪽에 좀 강의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쪽에 강의하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신문 파일 딱 올려놓거나 아니면 어느 책에 나왔다는 걸 인용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신뢰도가 더 높거든요. 막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배움이라는 재능이 있다 보니까 모르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그걸 알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혁신 관련 또는 뭐 업무 관련 여러 가지 그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특히 세미나에도 참석을 하고 이제 그런 걸 했었거든요. 일단은 회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재무회계 쪽 관련 파이낸셜 측면에서 좀 약하니까 그거 이제 교육도 시켜줬고요. 저희 그룹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또 1년에 꼭 들어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또 임원이 되면은 또 1년에 한 번씩 또 교육 과정이 있고요. 본인이 선택해서 듣는 건데 저는 뭐 공대 쪽이니까 뭐 전략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재무회계 이런 교육을 이제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어려운 사업부에 있으면서 그걸 이제 턴어라운드도 하고 이제 성과가 나니까 회사에서 보상 차원으로 저를 이제 MBA 교육, IMPM이라는 그 MBA 교육도 보내줬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배우게 됐죠.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가르쳐 주는 거가 있고 또 회사에서는 아, 저 친구 일은 잘하는데 어학이 약하다 하면 또 어학 교육도 시켜주고요. 또 해외 또 파견해서 또 그런 MBA라든지 뭐 테크노 MBA라든지 이런 교육도 시켜줍니다. 이제 본인이 그런 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상위 랭크 안에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항상 일단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본인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느껴서 그걸 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